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5일로 시작되는 한 주의 눈여겨봐야 될 세계경제 이슈입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은 세계경제의 카나리아, 한국경제의 저성장 경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앞으로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주부터 지난주 동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경제 카나리아, 한국경제 서행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표현은 광부들이 유해가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탄광에 두던 곳에서 유래하는 위험을 알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벨웨더, 지표 국가라고도 표현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둔화로 한국 경제에 결국 종합적인 경기 공보가 켜진 것으로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GDP 성장률, 실업률, 기업 이익이 약화되고 있고요. 원화는 경제 약세가 반영되면서 달러 대비 연중 약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의 주간 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카나리아가 울어서일까요? 세계 경제도 저성장 위험이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지난주 IMF에 이어서 OECD도 세계경제의 2020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신용 평가기관들도 글로벌 경제의 둔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의 마이너스라는 표현에 이어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위크니스, 슬로잉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OECD는 미중 무역 전쟁, EU와 영국 간의 경제 주도권 다툼인 브렉시트를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2021년 5.5%까지 추락할 전망이고요. 세계 경제의 취약성, 저성장이 향후 글로벌 경제 정책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추세가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고 기후와 인구 변화가 경제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서 이미 현재 경제 활동을 교란하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현상으로 중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에서 소비와 서비스 주도형 경제로 이행 중인 것도 언급했고요. OECD는 세계 경제에 대한 경계 경고가 크고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자극하고 시대 변화에 경제가 적응하면서 공정하고 개방된 규칙을 가진 국제교역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장기적인 저성장과 생활수준 위축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난주 그 유명한 키신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 1차 대전보다 더 큰 타격을 세계경제에 줄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금리에 이어서 저성장이라는 뉴 노멀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세계경제의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홍콩 문제로 복잡해진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타결입니다. 미국의 상하원이 지난주에 홍콩 인권법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는데요. 그 내용은 매년 홍콩이 국제금융허브로서 우대를 받을 만큼 자율성이 지켜지는지 미 정부가 조사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안 지켜진다면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는데요. 트럼프가 사인하거나 사인 없이 10일 경과하면 법안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거부를 하면 의회로 회신되고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는 의회의 홍콩 인권법 관련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선 직접적으로는 서명 의사를 보류하고 있는데요. 탄핵 등과 관련된 의회 상황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사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최근 중국을 미중 무역 협상 카드로 만약 압박하지 않고 있었다면 홍콩은 크게 탄압받았고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 공치사를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1단계 미중 무역 협상 합의가 2020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각각 인터뷰와 연설에서 1단계 합의에 대한 희망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주 중 트럼프의 홍콩 법안 합의 서명이 1단계 미중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미묘한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 처리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은 11월 29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고요. 12월 15일은 1560억 달러의 소비재 중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1년 전인 2018년 12월 24일 뉴욕 증시는 2.7%나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 기억에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요. 만약 1단계 협상이 그때까지 무산이 된다면 연말 금융시장에 큰 동요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투자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관심을 가지셔야 될 금주의 세계경제 이슈였고요. 금주의 주요 일정입니다. 홍콩의 구의회 선거가 11월 25일 날 있다고 합니다. 친중 반중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인 대결이 어떻게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주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한국은행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금리나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요. 한국은행의 시각이 주목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트럼프의 전 세계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와 이미 지적해드린 홍콩 민주화 법안 서명 여부가 되겠습니다. 경제지표로는 미 3분기 GDP의 수정치가 나오고요. 미국의 10월 개인소비, 개인소득,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지표들이고요. 유로존의 경기 기대지수, 중국의 11월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4분기 중국의 산업활동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한국의 11월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수출 비중이 GDP의 4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경제의 중요한 지표죠. 주중에 이상과 같은 뉴스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서 한 주의 세계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머니부모였습니다.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